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모아서 조금 더 엣지 있게 레이저 그리고 HPM이라고 하는 하이 파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다. 아주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현진이라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이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기획을 연구소 내에서 좀 하고 있고, 연구소에 대한 미래 전략 그리고 기술 전략을 좀 연구소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술에 대한 방향이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그렇게 연구 내용들을 계획서나 제안서를 써서 이제 저희 실에 보내주면 저희 실이 그거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연구소 방향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종합해서 이제 청으로 올리든지 방사청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국방부하고 같이 공동 기획을 해서 조금 더 정부 정책에 맞도록 좀 온라인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게 기획입니다. 그 기획을 해서 어쨌든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과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무기가 나올 건가는 이미 정부에서 그 로드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나 기술 요소들을 뽑아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어찌 보면 목표가 있지만 바텀업으로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제안을 해서 정부에서 받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로드맵에는 없지만 기술이 먼저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크게 투 트랙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될 분야를 국방부에서 정해준 게 있습니다. 국방 전략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대 분야가 있고 그 하부에 30개의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연구소가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기술 과제를 도출해서 충분히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R&D의 밑바탕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이제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전차나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수요가 높은 그런 무기 체계니까 방산업체들에서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그런 걸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해봐야 뭐 무기가 한두 대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쓰지 않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산업체가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봐야 이윤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비익 무기,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무기 체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인이 조금 주도적으로 이제 가져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ADD 내부에는 제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치나 장비나 어쨌든 무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 업체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상이 업체일 수도 있고 스타트업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에서 제조 시설이 없으면 저희 ADD가 조금 나서서 일찍 그런 제조 설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가이드를 드리고 아니면 획득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R&D라는 것은 이 밑바탕을 조금 더 수준을 조금씩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국방 R&D는 얘를 어찌 보면 조합해서 엣지 있게 국방에 대한 R&D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양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민수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 있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연구소는 무기체계에 적합한, 소요군이 필요한,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모아서 조금 더 엣지 있게 연구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양자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하면 할수록 민간과 협업은 조금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굳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ADD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삼축체계에 많이 좀 오리엔트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진짜 하루 지나도록 미사일 쏘고 있죠. 해양에서는 어떤 적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있죠. 하늘에는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시 정찰을 잘 해야 되고 정밀 타격, 그러니까 적을 봤을 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자산들을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 마지막 한 개가 미사일 방어. 연구소에서 개발한 MSAM, LSAM 뭐 이런 것들, 이번에 하고 있는 장서정표 요구 체계 람드라고 하는 것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신개념 무기체계들이 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고에너지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저, 그리고 HPM이라고 하는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연구도 하고, 이제 마지막 한계가 인공지능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도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그 중에 한계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무인 복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 전장 환경 분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 아래 저희가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축 체계 고도화, 그리고 미래 핵심 전력들, 그리고 하나가 인공지능,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정말 닥친 현실이 된 거고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고에너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 10년 안에 충분히 양산화되고 전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가 완성 단계에 도달한 나라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미국도 아직 연구 개발 단계입니다. 로얄 윙맨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무인 편대기 같은 거죠.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내 옆에 무인기가 같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나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뭐 실전에서 쓰였다고 하는 보고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연에서 개발한 무인 편대기가 롤아웃하고 조만간 또 이제 편대 비행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거의 최첨단의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엄청 좋은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적이 그걸 탈취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핵심 기술들이 적에게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소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안티 템퍼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안티 템퍼링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처음 듣는 용어죠. 십자 드라이버 있죠, 아니면 일자 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이버 모양을 예를 들면 별나사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그러면 특수 공구가 없으면 뜯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안티 템퍼링 기술입니다. 이미 미국하고 선진국들은 모든 장치를 개발할 때 그런 것 개념을 다 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다. 아주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비밀스럽게 연구 과제들이. 아유 뭐 묵비권 모릅니다. 어쨌든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바다에서 바늘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보안을 너무 잘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내 옆 팀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연구 ADD에서 하고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모릅니다. 이게 거의 100% 정답이고요. 연구원들은 옆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이런 연구 집단은 나라 지키는 연구소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이 돈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 지키는데 일조를 하면서 마음속에 나라 지키는 연구소라는 그 사명감 하나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재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소에서 좋은 무기를 만들려면 인재가 진짜 필요한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과학기술로 한번 이 온몸 희생해서 한번 나라를 한번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우리 연구소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